안녕하세요. 2024 경기도자 비엔날레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전시 담당자 김한희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은 우리 도자의 올바른 의미를 짚어보고 뛰어난 한국 도자의 전통을 미래 창조의 원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7년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도자의 미와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한국 전통 도자를 계승하고 현대화하는 진취적 미래상을 발굴하여 한국 전통 도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3점이 출품되었으며 공모전의 방향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사를 통해 총 36점의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 작품 박성급 작가의 고유의 미입니다. 작가는 자신만의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자연스러운 선을 주제로 소박한 질감과 도자기가 건조하거나 소성할 때 휘는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선을 표현한 시리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방망이로 얇은 판을 만들고 그 위에 한지의 느낌을 내 선이 잘 보이는 소반 접시 위에 다양한 닭이나 화기를 올려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쓰임 속에서 한국 도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한국 도자 고유의 미는 우리나라의 자연처럼 언제 봐도 변하지 않고 소박하고 과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작가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도자기 고유의 미를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보실 작품은 하태훈 작가의 반가사유상 닭이 세트입니다. 작가는 경주 출신으로 집 앞으로는 첨성대가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경주 남산이 자리 잡고 있어 문화유산과 굉장히 밀접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작가에게 문화유산이 주는 조형적인 의미는 매우 컸기에 이를 활용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조형미와 불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가사유상과 연꽃을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닭안에는 3cm 크기의 아주 작은 반가사유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반가사유상은 3D 모델링을 이용해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는 부처의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불교를 상징하는 많은 것 중 시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꽃이라고 생각했고 소반과 잔 받침을 순결과 진리를 상징하는 연꽃을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백자가 주는 맑고 깨끗한 느낌에 불교적 상징성이 더해져 제작된 차 도구로 작가는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전통적 아름다움과 숭고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 유세리의 희미한 백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가는 물레 성형을 기반으로 천연 재료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석기토를 발색 실험해 흙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알아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연리 작업을 작가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투명한 백자토와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점토를 섞은 연리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의 연리 작업은 다양한 색을 가진 흙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화려한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 반면 이 작품은 화려한 색과 무늬는 보이지 않지만 넓은 면으로 기물에서 흙의 대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작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성형한 작품입니다. 특히 석기토가 가진 특이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흙 속에서 모래와 같은 질감을 나타내는 가네샌드라는 재료를 첨가해 석기토의 거친 느낌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작품이 여러 재료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작업인 만큼 도자 작업의 본질인 흙이라는 재료에 집중하고 어떤 재료와 과정을 통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작가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작품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석현 작가는 푸레라고 불리는 금속적이고 세련된 색감과 형태, 질감을 나타내는 독특한 기법을 보여줍니다. 이 기법은 옹기의 제작 기법 중 하나로 소성 과정에서 그을음을 기물 안으로 먹여 어두운 색감을 내고 소금을 사용하여 표면 특유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자 오칠 봉화남은 수작업 봉화남을 모티브로 생오칠하여 도태칠기의 미감과 대중성을 지향하였고, 검은색 풀의 오칠함은 쳇바퀴 타련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쳇바퀴 타련 기법은 전라도 옹기의 중요한 제작 기법 중 하나로 흙 반죽을 널빤지처럼 만들어 흙판 위에 말아 올려 두드려가며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품은 한옥 전통 기와지붕을 모티브로 집에서 살던 인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봉화남의 모양을 기와지붕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로의 금상회와 오칠은 화려했던 젊은 시절을 뜻하며 그 시절을 지나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감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교토에서 작업하면서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과거의 흔적을 몸소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기억을 회상하며 기억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흙을 쌓아 물레질을 하는 과정에서 켜켜이 쌓아 올려지는 흙이 마치 작가의 기억과 같았고, 그러한 기억들은 연리기법을 통해 기 안에 담겨졌습니다. 연리문 작업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소량의 유물만 남긴 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김인식 작가는 이런 연리문 기법이 희미해지는 자신의 기억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기억인데 기록할 기가 아닌 그릇 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억이 작가가 만든 기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은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곡선과 직선, 왜곡입니다. 곡선과 직선은 상반되는 단어이지만 작가는 이 두 단어를 하나의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작가는 우리나라 전통적 다랑아리의 곡선과 민화 속 책가도에서 보이는 직선적인 요소를 응용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표면의 장식은 변형과 왜곡으로 시선에 따라 더욱 입체적인 모양으로 보이는데, 책가도를 얇은 양각으로 표현하고 무유로 처리하여 형태에서 보이는 부드러움과 직선의 강함의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곡선과 직선의 조합은 작가에게 새로운 궁금증을 자극했고, 왜곡은 불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된 작업의 결과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국 도자기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시대를 거쳐 쌓아온 조형 정신과 수준 높은 예술 감각이 있었기에 전통의 계승과 단절을 거듭하는 역사의 굴레 속에서도 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오늘의 우리와 내일의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